사는 동안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은퇴라는 현실일 것이다. 긴 직장 생활의 끝에서 맞이하는 퇴직은 자유와 해방의 순간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많은 이들이 막상 그 시점에 서면 후회와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에서 은퇴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을 지탱해줄 관계,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일상의 기반까지 포괄하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58세의 박 씨는 은퇴 직후 몇 년치 생활비를 준비했다고 자부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청이 이어지자 불안이 시작됐다. 무엇보다도 그는 출근길에 느꼈던 사회적 연결망이 한순간에 끊기면서 깊은 공허감을 경험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전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었다. 그는 뒤늦게 지역 복지관을 찾고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조금씩 균형을 찾아갔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돈만 준비하면 된다고 믿었던 과거의 자신을 후회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63세에 퇴직한 전직 교사 이 씨가 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큰 걱정은 없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무너진 부분은 시간 관리였다. 아침마다 등교 종소리에 맞춰 살아오던 삶이 끝나자 하루가 끝없이 늘어졌다. 처음엔 달콤했지만 곧 무기력감이 찾아왔고 건강마저 나빠졌다. 결국 그는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학습 지도를 시작하며 다시 활력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삶의 의미를 잃지 않으려면 은퇴 전에 미리 무엇을 할지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은 60대 초반의 김 씨로 그는 중소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후 바로 귀촌을 선택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이 이상적일 거라 믿었지만 막상 내려가 보니 사회적 고립이 컸다. 도시에서 누리던 편리한 의료 시스템과 교류망이 사라지자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졌다. 그는 결국 다시 도시 근교로 돌아와 작은 주택을 얻고 지역 모임에 참여하며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가 전하는 교훈은 살아갈 환경을 현실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단순히 비용이나 주거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례들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드러낸다. 은퇴를 앞두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경제적 토대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며 은퇴 후에 긴 시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축으로 귀결된다. 첫째는 건강이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의 위험이 커지고 의료비 부담도 늘어난다.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마련해둔 자금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둘째는 관계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친구와 이웃, 가족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를 미리 다져두지 않으면 고립감이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셋째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직업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면 퇴직 후에는 새로운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봉사, 취미, 학습 등 무엇이든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기반이 있어야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준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건강은 젊을 때부터 쌓아야 하고 관계는 꾸준히 다져야 하며 의미 있는 활동은 은퇴 전에 탐색을 시작해야 한다.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은퇴 후 몇 년 안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준비가 부족한 이들은 불안과 후회를 경험하며 다시 무언가를 찾으려 애쓰지만 그 길은 험난하다. 반대로 일찍부터 조금씩 준비한 이들은 새로운 자유를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맞이한다. 결국 평범한 직장인에서 은퇴자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강조하는 필수 준비란 단순히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이어가며 의미 있는 역할을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할 때 비로소 은퇴는 불안이 아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퇴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준비하는 자만이 후회 없는 은퇴,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준비하라는 당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준비라는 단어를 오해한다. 대체로 은퇴 준비를 돈의 문제로만 축소해 생각한다. 일정한 연금이나 퇴직금을 확보하고 생활비에 맞춰 자산을 분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안전망을 넘어선다. 돈이 있더라도 고립되면 우울에 빠지고 건강을 잃으면 하루하루가 불안해진다. 결국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준비란 돈을 넘어 삶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이다. 필자는 은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례를 접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의 병을 얻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반대로 자산은 넉넉하지 않아도 건강과 관계,
그리고 생활의 의미를 통해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바로 준비의 균형이다. 돈만 바라보는 준비는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반대로 정신적 준비만 강조하다 보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진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꼭 점검해야 할 영역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건강관리; 둘째, 사회적 관계; 셋째, 의미 있는 역할이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은퇴 후 삶에서 건강은 곧 자율성과 직결된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진다. 반대로 건강이 무너지면 모아둔 돈은 빠르게 소진되고 일상의 자유도 잃게 된다. 실제로 필자가 만난 한 70대 은퇴자는 젊을 때 운동을 소홀히 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비교적 넉넉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해 매달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며 절반 가까운 생활비가 의료비로 빠져나갔다. 그는 돈이 있어도 삶이 갇혀버리는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비슷한 또래의 다른 은퇴자는 자산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산책하고 식습관을 관리한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적었고 지금도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며 활력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준비와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계 역시 은퇴자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필수 조건이다. 회사라는 조직은 퇴직과 함께 단절된다. 직장 동료는 더 이상 매일 얼굴을 마주할 대상이 아니고 직함이 사라지면 인간관계의 무게도 달라진다. 문제는 새로운 관계망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고립감이 빠르게 찾아온다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은퇴자의 우울증 주요 원인으로 고립과 무관심을 지적한다. 실제로 은퇴 후 3년간 단절된 삶을 살던 60대 남성이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멀어지면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린 사례도 있었다. 그는 뒤늦게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관계망을 조금씩 회복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을 잃었다. 반면 은퇴 전부터 독서 모임과 지역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은 퇴직 후에도 일상적인 만남과 교류가 이어지며 삶의 균형을 유지했다. 이는 관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은퇴 이후를 대비한 관계망은 현역 시절부터 조금씩 넓혀가야 하며 가족 외부의 사회적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역할은 은퇴자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원천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감각 속에서 만족을 얻는다. 직업이 사라지면 그 역할을 대체할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취미든 봉사든 아니면 새로운 학습이든 상관없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은퇴 후 공허감에 휩싸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안정적인 연금을 받던 한 은퇴 교사는 경제적 걱정은 없었지만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무기력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글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이다. 이처럼 역할은 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아무리 작은 활동이라도 자신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은퇴 후의 삶은 훨씬 단단해진다. 결국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재정, 건강, 관계, 역할이라는 네 축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준비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건강은 오랜 생활 습관의 결과로 쌓이고 관계는 꾸준한 만남과 교류 속에서 다져진다. 역할 역시 은퇴 전에 탐색을 시작해야 한다. 갑자기 시간이 생겼다고 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준비는 반드시 현역 시절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제적 자산을 쌓는 것처럼 삶의 자산도 함께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은퇴자들의 공통된 증언은 결국 같은 메시지로 귀결된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이더라도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넓히며 자신만의 역할을 준비하는 일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준비 없는 은퇴는 불안과 후회로 이어지고 준비된 은퇴는 기회와 자유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은퇴를 두 번째 청년기라고 부른다. 그 말은 단순히 시간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시기라는 뜻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필수 준비가 밑바탕이 되어야만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 은퇴 이후의 삶은 길게는 20년에서 30년 이상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노년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한 장이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준비의 정도에 달려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오늘의 작은 습관과 선택에서 출발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 은퇴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한다. 필수 준비 없이는 삶이 무너지고 준비가 있다면 새로운 자유가 열린다고 말이다.